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아직 상승할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쉬어가며 천천히 갑니다. 추격 매수하면 물립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승훈입니다. 전문가님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 내내 그래도 상승 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쉬었다 가는 장입니다. 그런데 쉬는 폭이 얼마나 될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천히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 시장을 보면은 좀 쉬어가는 장이었죠. 시장이 상승을 하는 게 우리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급락을 했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상승 전환되는 상승.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렀다 올라가는 눌림 이후의 상승. 3번째 상승은 앞전 고점을 돌파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상승. 3가지가 있는데 현재 지금 구간은 상승 좀 줬다가 슬슬슬 눌리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물지수 334자리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으로 하락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334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선물지수 345 부근까지의 상승을 우리가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 현재 지금 구간은 만약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조정이 좀 온다고 한다면 좀 싸게 사서 12월 초에 상승을 보자라는 시각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하고요. 반도체입니다. 이 2개를 여러분이 얼마나 싸게 사고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느냐 여부가 이번 상승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섹터를 못 사겠으면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한 달 가까이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가 12월 초 정도에 다 팔겠다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조금 더 만약에 없는 분이라면 조정 시에 쌀 때 사시고 시세가 12월 첫 주, 둘째 주에 시세 분출할 때 다 팔고 나오셔서 올해의 농사를 그걸로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만큼은 반드시 소외되기 싫다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전략들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자세한 시장 이야기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91,00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자, 99,1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중이 100%이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 고민되실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전화 상담인가요? 문자요? 예,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의 100%면 사실 주식에 투자할 때 내가 비중이 100%라는 건 확신이 있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이고 통상 저점이 떨어졌을 때 조정 시에 살 때 내가 100% 걸어서 승부 건다는 가능한데요. 이미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꽤 고점, 바닥 대비 거의 2배 정도 시세가 나 있거든요. 42,950원 저점에서 108,500원이 고점인데 2배 정도, 더블 정도 난 종목을 고점에서부터 10% 정도 밀린 가격이 91,000원에 사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몰빵을 쳤다. 그럼 저는 전화 상담이 돼 있으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왜 여기서 몰빵을 했냐라고. 우리가 주식은요. 도박이 아닙니다. 승부, 내가 승률 게임을 하는 건데 비중이 100%라고 이야기하려면 다음부터는 무조건 저점에서 출발하거나 박스권에서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잡을 때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갔다가 눌렸는데 쌍바닥을 지키면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어. 이때 내가 비중을 채워가면서 늘릴 수 있겠죠. 그러다가 직전 고점을 돌파되기 시작하면 내가 물량을 채워서 이렇게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신 이 가격은 9만 원, 9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얘가 무너지면 잘라야 될 가격에서 저점 사신 건 잘 사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격을 보니까 자, 분봉을 보시면 자, 5분 차트 5분봉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가에 왕창 올랐다가 눌리면서 91,000원이면 거의 최바닥에 사신 거예요. 그럼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바닥권 형성하면서 사서 종가 올라올 때 이렇게 급등했는데 8% 이상 급등했는데 안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100%를 채웠다는 얘기면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있으실 것 같고요. 사신 타점은 정말 잘 잡으셨습니다. 근데 비중은 에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얘가 물론 앞으로 한참 더 갈 수도 있겠죠. 이 회사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봉으로 보시면 겨우 상장된 2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신규 상장주는 상승 이후에 눌림 때 사거나 아니면 앞전 고점 돌파될 때 빠르게 따라 붙어야 되는데 3일 연속 상한가 가까우 하나, 둘, 셋 그리고 윗꼬리 달고 나서 이제 더 갈지 말지가 애매한 위치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000원 사셨잖아요. 그러면 밀렸을 때 내가 100%면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고 확신이 있어 사셨을 테니 밀리면 주당 1,000원, 92,000원에 익절 날리겠습니다. 92,000원 건들지 않으면 가져가 보시고 저라면 앞전 고점이 108,500원이라서 요 부근에서 반은 정리하겠다는 생각일 거고 만약 얘가 움직인다면 신규 상장주가 보통 시작해가지고 점핑하는 종목들은 약 300% 가까이 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냥 45,000원 잡고 한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무조건 92,000원에는 되밀리면 주당 1,000원은 정리하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네,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매수 타점은 괜찮지만 그래도 비중을 100% 담고 있는 건 좀 위험 부담 요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만약에 주가가 92,000원까지 밀려난다 싶으면 그때는 꼭 정리를 늦지 않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뷰노요. 뷰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4만 원에 30%인데요. 네. 매수가까지 맞는데 오늘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전망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뷰노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41,100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수가 부근에서 현재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의료 AI 관련한 종목이죠. 이 뷰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거 4만 원에 사신 가격이 언제 사신 거예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6만 얼마에서 밀려가지고 네네네네. 4만 원까지 밀렸을 때 네. 그때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6만 원이면은 여기 9월 중순 정도였을 거고. 예, 그때 밀렸다. 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럼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네, 계속 사가지고 물타기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4만 원 평균 단가면. 예, 매수가까지 왔는데 네. 좀 욕심이 나서 오늘 안 팔았어요. 근데 시장님 지금 주식을 사실 때 저는 뭐 이 시황에 관한 얘기를 하기 떠나서 잠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얘가 출발하는 저점대거나 갔다가 눌림목을 줄 때 사는 거는 이게 일반적인 매매법인데 시장님 6만 원에 건디신 가격은 시세 주고 꺾일 때예요. 근데 얘가 6만 원에서부터 2만 5천 원이면 반토막도 넘게 마이너스 60% 이상 나는 걸 견뎠다가 올라오셨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주식을 하시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신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저점에 사든가 아니면 앞전 고점을 돌파되면서 날아가기 시작할 때 사는 거 이 두 타이밍밖에 살 자리가 없어요. 근데 고점에 샀는데 내려왔다가 물 타서 본전 왔으면 원칙적으로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이 내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원래 손절인데 손절 안 하셨고 본전 이상 올라왔으니 정리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고 그 외에 그냥 이 종목이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반등이 한 5만 원에서 5만 3천 원 정도 올라오면 맥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도 올라오면 팔면 좋겠는데 문제는 오늘장 음봉의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죽여놓고 올라오면 눌렀다 올라갈 때 앞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의 기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도 지켜지니까 기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3만 5천 원이 깨지면 손절 쳐야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많이 물렸고 고생하셨었는데 또다시 3만 5천 원 내려와서 고생하는 상황을 만들 거냐? 아니면 적당히 그냥 털고 나와서 그래 주당 1,000원 감사합니다. 팔고 나와서 다음에 좋은 타이밍을 노릴 거냐? 저는 후자를 저라면 그렇게 선택할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매수한 타점이 늦으셨잖아요. 잘못된 매매에서 마음고생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이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 앞으로 더 발전할지 잘 모르는 회사이기 때문에 차트의 모양새로만 놓고 본다면 저라면 팔고 나와서 더 좋은 섹터를 보겠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섹터는 이제부터 제가 계속해서 10월 말부터 이 얘기 드렸던 건 2차 전지 저점이라고 사라고 말씀드렸고 반도체 말씀드렸거든요. 차라리 이쪽 섹터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따가 제가 종목에 관한 말씀 드릴 때 그 섹터로 갈아태우실 걸 권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뷰노는 오늘은 음봉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니 보다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를 나는 이렇게 냉철한 분석과 함께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문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하나기술요. 네, 하나기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7,200원에 네. 82%요. 네, 67,200원에 82% 비중 하나기술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69,000원입니다. 3%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82% 비중인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예, 수고 많습니다. 굉장히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음성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82%의 수익을 잘 잡으셨는데 일단 시장 타점을 놓고 보면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기술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시세가 났다가 죽고 쌍봉 맞고 죽어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들이대볼 만한 가장 좋은 타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고 이분은 아마 주식을 좀 오래 하셨거나 타점을 볼 줄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이 아무리 좋더라도 월봉을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몇 년에 걸쳐 3년간 올라갔던 종목이 주저앉다가 잠시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지 추세의 반전은 아니다예요.
그래서 얘를 길게 욕심내시는 건 월봉의 모습으로 볼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단타 잠깐 치고 나와서 기다리셨다가 내년 아마 여름에서 하반기 정도 되면 얘가 바닥이 나올 거예요. 그때 사시면 좋겠다라는 대안을 드리고 싶고요. 주봉으로 낳고 보시면 지금 나와서 반등 잠깐 나와봤자 얘는 가지고 계신 단가 대비 주당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이익 내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월봉과 주봉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봉만 놓고 본다면 바닥 끼면서 올라오는 첫 번째 여기 매수 시그널 뜻이잖아요. 그래서 붙들고 올라오게 되면 한 75,000원에서 80,000원 언저리까지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67,200원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오늘 가격을 분봉으로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분봉 타점으로 보시면 67,200원이면 아마 여기 시초가 확 깼다가 내려올 때 시초가 회복하면서 따라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타점은 정확히 잘 잡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얼마나 기대 수익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봉상은 75,000원에서 80,000원이면 분명히 밀릴 자리예요. 그래서 그 부근에서 파셨으면 좋겠고 혹시 가다가 밀릴 때 손절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67,600원, 700원에는 주당 400원, 500원 정도 이익 스탑을 트레일링으로 아침에 장출발하기 전에 걸어 놓으셔서 내가 만약에 밀려도 82% 비중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손해나지 않게 주당 한 400~500원은 이익 볼 정도 이 정도의 갭은 내가 이익을 걸어 놓으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4,000원에서 76,000원, 8,000원 요 언저리에서 그냥 다 팔고 나가시고 얘는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주도 섹터가 지금 어디냐면 2차 전지가 지금 돌아서면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 잠깐 보실게요. 2차 전지 종목을 보시면 삼성 SDI 지금 이런 것들을 사야 돼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얘를 사야 되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얘요. 그다음에 LG 화학이요. 이런 거. 이걸 사서 지금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에코프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괜찮습니다. 이런 걸로 갈아태우셔야지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긴 하지만 주도 섹터가 아니고 돈이 가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 짧게 먹고 튀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기술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목표가 잡아주셨죠. 74,000원 이렇게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로템이요. 현대로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5,000원 30%. 네, 35,000원 매수가에 30% 비중. 오늘 현대로템이 종가 기준으로 26,400원입니다. 30%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자, 35,000원이 매수가이신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현대로템이 35,000원이면 반등이 나올 때 30,000원에서 31,000원 정도 나오면 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 그냥 빠져나오실 걸 권장합니다. 물론 회사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일단 망가져 있는 중이고 보시면 월봉 보시면 빠지다가 반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순 반등인데 문제는 단가가 높습니다. 위에서부터 잡아서 물리신 상태고 비중이 한 20% 같으면 조금 더 잡아서 빠져나오시라 하겠는데 30%라면 더 사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올 때 그냥 정리하고 나오실 걸 권장하고요. 사실 손절가를 얼마 정도 잡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는 주식 사게 되면 10%에서 20% 정도까지는 사면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목표하는 가격 안에서 무너지게 되면 평균 한 7%에서 10% 정도 손절을 치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 대비 한 10 몇 % 정도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얘를 내가 이 회사가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24,000원 깨지면 손절 치겠다는 생각으로 내려올 때 25,000원에서 24,000원에 매수해야 되는 위치예요. 그런데 이미 물린 상태인데 30% 비중이라서 더 사는 거는 글쎄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만약 시장이 한 번 더 빠질 것 같아요. 좀 더 빠졌다가 바닥에서 24,000원대에서 버티고 올라온다면 비중을 50%까지 채워서 끌고 올라오면서 탈출하는 용도로 쓰시고 현대로뎀이 다음 상승장을 만나서 내년에 하반기쯤 됐을 때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한 1년 이상의 시간을 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올라올 때 적당히 얘는 그냥 빠져나오고 다음 종목 갈아태우는 게 주도 섹터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으로 갈아타실 걸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통해서 시장에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고요.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하이브 저희 20만 2,500원에 5%요. 네, 하이브를 20만 2,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21만 2,000원입니다. 6%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하이브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는요. 지금 사신 가격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얘는 워낙 요동치고 요란한 종목이라서 웬만한 사람들도 이걸 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엔터테인 관련 주는 직접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이 섹터는 그냥 ETF를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은 한 23만에서 24만 원 정도에서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손해 안 날 것이고 지금 어차피 매수가보다 높기 때문에 저라면은 20만 4천 원 건들면 다 정리하겠습니다. 20만 4천 원 건들면 어차피 수익권에서 주당 1,500원 수익이니까 그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ETF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종목 코드 하나 적어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 종목 코드가 228810입니다. 228810. 종목 이름은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ETF인데요.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라는 ETF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엔터 관련 종목들이 여기 줄줄이에요. 자, 한번 보실게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다. 예, 보시면 아마 방송 화면에 나갈 것 같은데요. 보시죠. 얘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 제가 그냥 안 보이실 테니까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 두 번째 YG 엔터테인먼트, 세 번째 JYP, 그다음에 디어유, 하이브, 그다음에 위지엑 스튜디오, 그다음에 CJ ENM, 그다음에 이렇게 덱스터, SM까지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엔터테인먼트와 그다음에 우리가 미디어 컨텐츠 관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K-팝 컨텐츠 그래가지고 가수들 댄스 가수를 하는 그런 걸로 꽤 많이 유명하게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드라마, 영화 꽤 많이 우리나라가 미디어 컨텐츠의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이브를 했는데 하이브가 망해 어떡할 거예요? JYP 했는데 잘못돼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내가 하나 ETF로 구성하고 있으면 얘는 길게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한 개만 가지고 대응하시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조금 말씀이 길어지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도체 같은 경우 반도체를 만들 때 1조 원의 매출이 있다고 하면 얘를 다시 만들어서 재생산, 재투자, 재생산, 재투자하는데 70%에서 80%의 자금이 또 재투자돼야 돼요. 1조 원 내가 벌었어도 그중에 7천억, 8천억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2천억에서 3천억밖에 이익이 안 남습니다. 매출 대비 20, 30%예요. 그런데 미디어 콘텐츠, 이쪽 K 콘텐츠 관련 산업은요. 처음에 영화를 만들 때, 처음에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 처음에 음반을 제작하고 아티스트를 키울 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 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복사 붙이기 해가지고 파는 건 컨텐츠 계속 복사 붙이기 하는 건요. 만약에 한 3천억, 4천억, 5천억밖에 안 들었는데 실제 전체 비용의 10%, 20%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거의 80%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순이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길게 바라볼 때 저는 오히려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전망이 좋다라고 이야기 맞습니다. 앞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반도체가 굉장히 큰 방어책인 건 맞는데요. 우리가 투자 수익 면에서 바라볼 때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버는 게 수익률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려서 만약에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미디어 콘텐츠 얘가 조정시마다 꾸준하게 모아놓으셨다. 시장 많이 떨어질 때 얘 사놨다가 올라오면 팔고 떨어지면 사놨다가 올라오면 팔고 이걸 반복하시잖아요. 향후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바라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섹터의 ETF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하시고 하이브 올라올 때 적당히 팔고 마무리하세요. 욕심내지 마십시오. 얼마에 팔면 될까요? 그건 뭐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들어오시면 타점을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초가에 팔면 될까요? 저 지금 한국말 한 것 같은데 제가 사야 될 시점이
들어오면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미 저는 여기 10월 달에 떨어질 때 10월 말에 샀습니다. 5,500원에서 5,700원에 매수한 상태로 갖고 가는 상태고요. 지금 얘는 상승 목표가는 7,000원에서 7,500원 요번 상승 사이클은 그쯤 되는 것 같네요. 추격 매수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구체적인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20만 4천 원까지 터치한다 싶으면 그때는 전량 좀 수익 실현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SDI요. 삼성 SDI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5만 1,000원이요. 네. 시청자님 혹시 죄송한데 텔레비전 볼륨 조금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휴대전화로 저랑 연결하시고요. 45만 1,000원. 네, 45만 1,000원 매수가에 몇 퍼센트 비중이실까요? 15%요. 15% 비중, 삼성 SDI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47만 5천 원입니다. 자, 15% 비중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삼성 SDI는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0월 말에 43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 매수해서 올라올 때 52만 원에 다 팔고 나왔고요. 지금 다시 떨어질 때 동일한 가격 43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에 매수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다시 올라갈 때 저는 52만 원에서 55만 원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미 사신 가격이 높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되밀릴 때 46만 원에 익절 관리하시고 버텨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종목은 제가 팔고 나갈 때 청산 가격을 써드리니까 오셔서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5만 원이요? 52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바라봅니다. 이번 단타 목표는요. 근데 이게요. 네. 조금 비싸게 산 것 같은데 외국인이 안 사요. 외국인이 안 사요? 네. 예, 외국인이 안 사서 뭐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그래서 조금 불안해요. 문제 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누가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에서는 누구도 잘 안 사요. 우리가 저점에서 떨어질 때 매집해 놨다가 시장이 시세가 터지고 올라갈 때쯤 보통 시세가 폭발할 때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뭐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싼 가격이기 때문에 사시는 거 좋습니다. 네, 그래서 52만 원과 55만 원이요. 네, 그 사이 정도에서 차익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 안에서 팔 타이밍에 관한 말씀 드리니까 그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상담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삼부토건요. 삼부토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100원에 40%요. 네, 4,100원 매수가에 40% 비중을 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2,460원입니다. 좀 매수가를 이탈을 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오래됐어요. 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너무 많이 물리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삼부토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시장이 완전히 추세가 망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누가 얘기해도 딱히 뭐 조언을 드릴 수가 없는 상태일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주식을 샀을 때 4,100원이면 지금 여기서 물리셨거나 요 둘 중에 한 자리에 물리신 것 같은데 얘가 1,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가면 5배가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올 때 고점에서부터 약 뭐 15% 정도 빠진 상태에서 사셔서 여태 물리 상태인데 매수가에서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는 수급이 이미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얘가 시세가 뭐 이렇게 나고 나면은 보통 한 2년 반 가까이 눌러요. 한번 나고 나면 그대로 눌러버려요. 그래서 이 종목의 특성상 제 생각은 내년까지는 빛을 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삼부토건은 주로 언제 테마가 얘가 터졌던 종목이냐면 잠깐 보실까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12년도에 추세 터져가지고 빵 하고 죽이고 빵 하고 죽이고 빵 하고 죽이고 3번 나고 나서 박살나면서 동전주가 됐습니다. 거의 뭐 380원, 390원 이런 종목까지 갔던 종목이라 그 이후에 한번 수급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번 수급 들어오고 현재 이런 상태라서 저는 이 종목은 한 1, 2년 정도는 빛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라서 비중을 늘리지 않고 그냥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시다가 얘가 1,000원대 초반 정도 오신다면 그때 비중을 잡아서 시세가 날 때 추가매수요?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40% 비중이라서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미 반토막 난생 따라 사실 얘를 가져가기는 건설 테마가 불면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4,000원대까지 간다는 건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물린 거 12월 달에 만약에 지켜볼 때 12월 안에 얘가 반등을 시도한다고 들면 3,000원 내지 3,500원 정도에 털고 나오시면 좋겠고요. 12월 안에 반등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가 시장이 빠져요. 이번 12월 달에 올라갔다가 내년에 1, 2, 3월 달에 왕창 빠지면서 내년 봄에 시장이 많이 빠질 텐데 그때가 바닥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12월 초에 12월 첫 주나 둘째 주까지 나올 때 반등 여력이 없다면 일단 정리하고 현금 확보한 상태에서 내년 초에 제가 좋은 종목들 되게 싸게 사자라고 많이 방송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그거 사셔가지고 만회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네, 종목은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가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나는 좀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시장 공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종목 상담하면서 어쩐지 좀 채찍만 받은 것 같은데 이제 달달한 당근을 내어주시겠죠? 이거는 오늘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당근 주세요, 당근. 당근? 네. 네. 여기요. 네, 오늘 어떤 자. 강의일까요? 주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원칙이 없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주로 대형주하고 ETF만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중소형 종목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회사의 악재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패턴이 되게 괴상한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물려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앞으로 반도체가 괜찮아질 거야, 싸다. 혹은 뭐 2차 전지가 괜찮아질 거야. 시세 대비 많이 죽었네. 이쯤에서 반등 나올 자리. 이렇게 우리가 그 섹터별로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보통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미디어 콘텐츠, 운송, 철강, 여러분께 무슨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해서 섹터별로 얘기하는 건 그 한 종목을 이야기하기보다 그 섹터별로 내가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손해가 안 납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하락장 지원 9월 19일 날 시장 급락한다고 인버스 몰빵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 방송국 통틀어 저밖에 없어요. 이 방송국에 여기 되게 많은 분들이 출연하시는데 단 한 분도 시장 하락을 얘기한 적도 없고 인버스 비중 100%까지 채우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여러분 가능하냐면 저는 지수에 되게 민감하게 선물 옵션을 주로 거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선물 옵션 거래하다가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주식 매수할 기회가 있을 때만 해요. 그것도 대형주로 우량주로.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딱히 물려있는 것도 없어요. 네, 내가 매수하는 과정 안에서 조금 고생하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거야 뭐 그냥 10개 중에 한두 개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가 이익을 충분하게 주기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사실 때 두 가지 원칙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대형주와 ETF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쌍바닥과 다중바닥의 눌림시에 매수하는 걸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다가 상승장의 경우에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그러면 추격 매수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는 항상 쌍바닥과 다중바닥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을 해보시면 상승장에서는 올라가다 눌리고 올라가다가 눌릴 때 이 눌림목에 나는 매수하면 돼요.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눌림목에 나는 매수했는데 무너져서 꺾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상승장은 추세가 상승인 우상향인 종목에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얘가 당일날 수급이 좋은 종목만 가지고 거래하셔야 돼요. 제가 이 당일 수급이 좋은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께 아침마다 단타 관심주라고 톡방에다가 하루에 두세 종목씩 드리거든요. 저는 매매하는 원칙은 되게 간단해요.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장 출발하고 5분 이내에 시초가가 지켜지면 그냥 시가에 삽니다. 그래서 3% 내지 7% 정도 수익 날 때 그냥 팔고 끝냅니다. 그런데 시가가 무너지면 건들지 않습니다. 제 원칙은 매우 심플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어떤 건가 한번 보실까요? 자, 엊그저께 제가 DNTC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두 종목 드렸는데 그중에 한 종목 DNTC가 상한가 같습니다. 시가 매수에서 5.8%. 여기 보시면 저희 톡방 안에 제 운영 노란 톡방 안에 5.8%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쓰시네요. 또 여기 한 분은 5% 수익 감사합니다. 9시 50분입니다. 보이실까요? 저는 보통 10시 이내 매매가 끝나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단타 관심주는 시초가를 지키는 거 외에는 하지 마세요. 보시면 시초가가 6,100원이거든요. 시작하고 나서 살살살살 하면 저점이 바닥이 형성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가 6,100원, 6,150원에서 매수해서 쭉 치고 올라 상한가 들어가가지고 상한가 들어갈 때 오버나이트 해도 되고 그냥 그날 청산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오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단타주는 우리가 수급을 보고 들어간 것이지 얘가 싸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가 매수한 건 마음 편하게 가져가는데 빵 뜨면서 오늘 좀 더 가겠다 싶어서 잡은 놈들은 그냥 당일날 오전에 털고 나갑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클리노믹스라는 종목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걸 어떨 때 사냐면 앞전에 꼬리가 긴, 윗꼬리가 긴 이 꼬리를 돌파하는 양봉. 앞에 꼬리가 이렇게 긴데 여기 꼬리를 돌파돼서 갭상승으로 돌파해버리면 상승 여력이 강해요.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많이 가거든요. 상한가 패턴 어떻게 잡느냐라고 물어보면 계속해서 고점이 되고 계속해서 저항이 되고 그 자리에서 윗꼬리 길게 달고 쭉 빠졌던 그 자리를 어느 날 갭으로 뜨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 10개면 그중에 7개는 상한가 혹은 최소한 15% 이상의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상한가 굉장히 높게 떴지만 샀더니 그대로 상한가 들어갑니다. 보시면 수익 계좌 6% 수익 여러분 인증되는 게 10시 26분에 뜹니다. 저는 오전 중에 매매를 끝내지 오후까지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먹고 빠졌는데 다시 내려올 때 눌림에 산다? 저한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아침만 사고 끝내버립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위더스 제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봉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 제 차트가 아래 차트가 이게 일봉입니다. 이게 일봉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차트가 분봉입니다. 5분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 앞전 고점에서 고점 맞고 죽고 눌렀다가 고점 맞고 죽고 근데 그 고점을 찍었던 윗꼬리봉을 뭐 합니까? 그대로 갭상승으로 돌파해 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갭으로 저항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더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제가 지지와 저항의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저랑 누가 만났어요.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면 처음 만나서 차 마시면서 서로 좀 낯설죠. 다음에 만나면 식사 한번 할까요? 그 다음에 좀 더 친해지면 다음에 만나면 술 한잔 할까요? 우리가 한 단계씩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저항을 넘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술 한잔하고 친해졌습니다. 다음에 차 한잔 할까요? 그랬더니 낯설어서 차는 못 마시겠는데요. 이건 여러분 저항에서 무너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단계씩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갭상승해서 넘어갈 때 제가 보통 오전에 공략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갭상승해서 날아가는 종목 여기도 또 마찬가지요. 앞에 고점이 여기였는데 이 가격을 2,450원을 갭상승으로 돌파해버리니까 앞전 고점이 2,450원을 돌파했으니까 사서 먹고 다시 한번 잡아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타 관심 종목은 이렇게 센 놈을 오전에 짧게 잡아서 1시간 이내에 매매 끝내버린다. 이게 갭상승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손 느린 사람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손 느리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매집 종목들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눌림 줄 때, 조정 줄 때 싸게 사는 종목들에 관한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나 제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2차 전지 관련 종목하고 고려아연 그다음에 건설주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여기 좀 설명 전부 다 써놨죠. 여기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까지 전부 다 여러분 진입 단가 8시 55분에 장 출발 전에 사라고 미리 말씀드린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36%, 7.4%, 27%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는 종목들은 안전한 종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두 달 가면은 한 3번에서 5번 정도 매수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들고 있거나 다 팔아먹고 기다리고 있거나 이게 다기 때문에 제 노란 톡방에 오셔도 사실상 매매할 기회를 별로 못 드립니다. 자, 제가 방송국 나와서 누누이 10월 달 한 달 동안 주구장창 떠들면서 얘기했던 종목이 뭐냐면 GS건설입니다. 자, 우리 GS건설의 닉네임 여러분 전 국민 다 아시죠? 순살자이, 그죠? 예, 철근을 빼먹은 순살자이, 아주 그냥 오명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무슨 얘기 들었냐면 GS건설이 계속해서 아파트를 지면 무너지고 철근을 빼먹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이슈들이 떠요. 그래서 검단자인가요? 거기는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 가구당 9,200만 원씩의 배상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은행 금리 기준으로 한 8% 9% 정도의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발표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이사 지원금으로 1억 얼마 정도 준다라고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4, 5년 정도 집을 내가 새로 들어가야 될지 못 들어가니까. 근데 여러분 재벌 기업이잖아요. 얘가 그걸로 인해서 수천억, 9천억 가량의 손해를 본다고 거의 조 단위의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굉장한 상당히 좋은 시공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떨어질 때 급락 해가지고 박살날 때 14,000원 밑에서 13,000원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매집을 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려서 비중 20%는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얼마 같나요? 얘가 지금 엊그저께 종가 기준으로 11월 20일 기준으로 16,390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4,000원 밑에서 13,500원 정도의 제가 평균 단가를 갖고 있는데 13,5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수익률이 20%를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좋은 회사가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싸졌을 때 그때 바닥을 기면서 줄줄줄 빠질 때 급락하는 장대음봉 첫날 둘째 날 사는 게 아니라 바닥을 다중으로 형성하는 이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요. 근데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안 삽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이 싼 건지 떨어지는 건지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 얘기 하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 대부분의 사람은 찍어 먹어야 에이씨 퇴퇴 똥이네. 아씨 된장이었네. 몸에 좋은 거네. 이제서 압니다. 왜요? 찍어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사람들이 의심이 많은데 문제는 자기가 모르는데 모른다는 걸 몰라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어떤 게 패턴이 움직이는지 여러분 자꾸 제가 올려드린 차트들을 자주 보십시오. 제 톡방에다가 제가 살 때 종목들을 이렇게 차트를 올려드리고요. 제가 시세가 날 때 이럴 때 사고 이럴 때 팔았어요라고 패턴들을 보여드려요. 무료방에 제가 뭐 엄청나게 유료 강의만큼 이만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례일 때 보통 바닥을 형성하고 어떤 사례일 때 제가 팔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올려드린 차트만 유심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차트를 공부하는 눈이 좀 뜨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방송 와서 종목 얘기하다 보면 실제 강의를 거의 못해요. 제 시간이 한 17분밖에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종목 얘기하다 보면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쌍바닥의 저점 매수 기회 똑같은 건설주인데요. 얘는 8월 말에 찍었던 33,500원의 저점에 쌍바닥에 34,000원에 집중적으로 매수해라 했습니다. 이때가 뭐 살 때인가요? GS건설. 자, GS건설은 10월 한 달 동안 자, 차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앞에 거 보이시죠? 얘는 10월 한 달 동안 어땠어요? 박박 기면서 바닥을 형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중바닥 형성했기 때문에 상승 탄력 되게 좋죠. 쫙 치고 올라가죠. 근데 현대건설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실게요. 자, 보시면 얘 어때요? 바닥 찍고 쌍바닥 치고 올라오는데 얘는 앞전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빌빌거려요. 같은 날 찍은 겁니다. 그런데 얘는 어때요? 앞전 고점은 이미 넘었고 이만큼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좋은 거냐면 다중바닥을 찍으면서 바닥 다져서 매집이 끝난 상태 올라오는 이런 차트가 멀리 가는 거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횡보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다중바닥 형성하면서 저점을 지켜주는 놈이 올라갈 때가 탄력이 좋다. 배워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조정 끝 다중바닥 확인. 여러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누누이 노래를 불렀던 게 유일하게 매수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딱 한 종목 찍고 갔던 게 뭐였냐면 현대오토웨버였습니다. 어땠나요? 왕창 올라가죠. 자, 이날 제가 캡처한 날 기준으로만 봐도 4.95%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아까 저한테 종목 상담하셨던 분들 많이 물리셨던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닥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쌍바닥하고 이렇게 짝꿍댕이 왼쪽 궁댕이보다 오른쪽 궁댕이 살짝 높고 나서 치고 가는 놈은 얘는 보통 움직일 때 탄력이 제법 괜찮아서 1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보시라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저희가 14만 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했거든요. 14,000원 아니고 14만 원입니다. 오타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이 종목은 최소한 여러분 이런 종목 가지고 15%에서 한 25% 좀 먹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대체 언제부터 100% 200% 아니면 수익으로 취급도 안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비중을 최소 20, 30% 이상, 어떤 종목에는 50% 이상 비중을 채워서 10%에서 20%, 많으면 15%에서 한 30% 사이 벌면 되는 겁니다. 대형주는. 이해하셨습니까?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 중에 제일 괜찮은 게 리노공업이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어때요? 반도체 빠질 때 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제일 세게 치고 올라갑니다. 저는 여러분께 또 하나 이번에 상승장이 올 때 이번 연말 안쪽에 치고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이제 68,000원 밑에서부터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여기거든요. 10월 말에. 자, 여러분 보세요. 주식 방송에 와서 삼성전자 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좋은 거 누구는 몰라? 라고 생각하는데 뒤집어 생각하세요. 주식 투자자에게 삼성전자가 없는 사람이 없을 만큼 웬만한 사람 삼성전자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국민주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삼성전자로 수익 낸 사람이 굉장히 보기 드물어요. 나는 저기 9층에 9만 원대 물려있는 사람, 8만 원대 물려있는 사람, 7만 원대 물려있는 사람, 무지하게 물려있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일까요? 아닙니다. 회사는 좋지만 우리가 수익을 내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로 돈 벌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얘는 계속해서 배당을 주니까 그래 우리나라 1등 주니까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물론 여러분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길게 보셨을 때 삼성전자는 더 성장해 있을 거고 발전하고 수익을 낼 거라는 생각에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기 관점에서 좋은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네 이번에 연말에 제가 올라가는 12월까지 상승해서 삼성전자 79,000원에서 8만 원 찍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 혹시 하실 게 없는 분들은 이 종목도 괜찮다. 이제는 물리지 않을 자리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성신양회, 시멘트 관련 종목 성신양회와 쌍용 CM이 제가 말씀드릴 때 얘 지난번에도 요 밑에서 8,500원 밑에 사라 그래서 쭉 치고 올라올 때 11,000원에 다 팔고 나갔고요. 얘 여기 밑에 살 때 9,000원 초반에 사라 그래서 쭉 치고 올라올 때 양봉에 팔았고요. 이번에 떨어질 때 8,500원 밑에 사가지고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반을 팔았고 나머지 가지고 다시 8,500원 밑에 온다면 사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은 여러분 어떻게 사야 된다고요? 쌀 때 사야 됩니다. 자, 그럼 HTS 가지고 제가 다시 열어서 지금 살만한 종목과 사지 않아야 될 종목들 한번 구분해 드릴 테니까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기 14,000원 초반에 받아서 15,500원, 16,000원 다 팔았고요. 15,000원 초반에 받아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6,300원대, 400원대에서는 반 정도 차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고 혹시 눌리면 15,500원, 15,700원대 다시 받으십시오. 그리고 치고 넘어가서 연말 안쪽에 17,000원에서 17,500원쯤 온다면 저는 다 팔지 말지 그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눌렀다 갈지 그냥 갈지 모르겠지만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조종시마다 사라 9,000원 밑에 받아서 11,000원에 한번 팔았고 지금 다시 내려올 때 9,000원대부터 다시 받아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보시면 주도주 섹터에서 2차 전지를 얘기 드렸던 게 10월 말입니다. 13,500원입니다. 걔가 치고 올라올 때 당일날 25% 올라가서 거의 상한가 갈 지세로 올라왔을 때 다 팔고 나서 다시 한번 14,000원 밑에서 받아서 천천히 버텨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얘가 아마 12월 초쯤 되면 다시 한번 16,500원에서 17,000원대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여져서 거기 오면 팔고 나가셔서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환매 관점의 단타이지 추세는 아닙니다. 길게 보시는 추세라면 떨어질 때 모아가는 관점이지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방송에서 여러분께 순환매 관점에서 단타를 물려있는 시간이 싫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반도체 섹터, 자동차 섹터를 보시게 되면 자동차가 지금 떨어졌다 올라가면서 움직이는데 얘가 탄력이 붙인다면 19,200원에서 19,700원 정도까지 올갈 여력이 있어요. 종목 코드는 091180입니다. 코덱스 자동차 섹터 끌고 올라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오늘 장이 조정이 나왔던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는 여러분 한 7, 80% 차익 실현이 돼야 될 시기이지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눌림 오면 다시 한번 건드려 보시고요.
ETF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ETF 말씀드렸는데요. 얘는 지금 우리가 10월 말에 똑같이 매수해서 끌고 올라가는데 7,000원에서 7,500원 여기까지 열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종목 코드는 228810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에 안 날 종목이고 안전하게 최소 10%에서 15% 정도 보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현재 생각이 됩니다. 종목들로 바라보시면 2차 전지 중에는 삼성 SDI가 괜찮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괜찮고요. LG 화학 괜찮습니다. 현재 호흡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삼학콘덴서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42,000원까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삼성전기 사지 마십시오. 물릴 것 같네요. SK이노베이션 안 사겠습니다. 세방전기 안 사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조금 더 사보겠습니다. 얘는 4만 원 초반까지. 그럼 지금부터 15% 정도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 공략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 중에는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LG전자 보시면 얘는 9만 원 초반 정도 온다면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힘이 슬슬 빠져가는 걸로 봐서는 지수가 당분간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싸게 사드릴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말씀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은요, 언제 산다고요? 쌀 때 삽니다. 한두 달 기다려서 두세 번밖에 거래할 기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갖고 있는 거를 차익 실현하는 관점이지 신규 매수하는 시간은 현재는 아닌 것 같다. 조금 기다려서 싸진다면 제 도란톡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살 자리 오면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셨는데 너무 빨리 후루룩 지나가서 다 못 쫓아갔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서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 홀딩 시장 이야기 들어봤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9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싶으면 보유를 더 해봐도 좋겠다 들어봤고요. 뷰노는 확실한 성장주로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네,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지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